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중 건물에 대한 법정 이상권 성립.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부동산 권리물 성립 해당 판례특강 184쪽에 그 이하에 나오고요. 이 건축 중 건물에 대한 법정 이상권 성립. 이 문제는 민법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와 관련돼서 설명하는 건데,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은 경우에 문제되는 겁니다. 이 법정이상권은 건물을 살리자는 거예요. 일단 멀쩡한 건물을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지었다고 무조건 뭐 예를 들어서 부신다기보다는 일정한 지료 문제로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그 대신 요건을 충족해야겠죠. 요건 민법 366조에 의한 요건은 저쪽에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라는 거는 보통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때 문제가 되는데, 건물이 존재했다면은 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받는 그 저당권자, 예를 들어서 은행이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 받는다. 이럴 때 실사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겠죠. 건물이 있다. 이러면은 건물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토지에 대해서 담보가치를 좀 낮게, 높지 않게 낮게 잡겠죠. 자, 그러니까 저당권자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그때는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 경매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고, 네 번째 요건은 토지와 건물 하나 어느 한쪽 또는 토지 건물에 모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요건하고 세 번째 요건에 건물이라는 요건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당시에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뭐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와 저당권 실행 당시에 격차,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당연히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해 줄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때는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 붙일 때는 건물이 다 지어진 거죠. 자, 이런 사안에서 과연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건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이거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벽하게 존재해야 된다. 자, 이러면은 건물이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 당시에도 건물이 완벽하게 있어야 된다. 자, 이러다 보면 웬만한 건물,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막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저당권 실행 당시에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새 거겠죠. 완전히 새 건물인데 그걸 부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주벽, 기둥, 지붕. 자,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거쳐야 된다. 이러면은 멀쩡한 건물, 새 건물들이 오히려 더 새 건물들이 부셔져야 된다. 자, 이런 해석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은 좀 완화해야 된다. 저당권 실행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주벽, 기둥, 지붕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이 모든 걸 갖출 필요는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어질 건지 예측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실사를 나왔더니 건물이 막 지어지고 있다. 그러면 담보가치는 낮게 잡았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그 땅값이 좀 낮게 팔려도 뭐 때문에요? 건물에 대한 지상권 때문에 땅값이 좀 또 떨어지더라도 은행이 다 감안하고 담보를 잡아보니까 괜찮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 건물도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좀 완화되는 건 똑같은데, 그 임의경매 저당권 실행할 때는 아까 보통 건물은 완벽하게 건물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그랬죠. 집합 건물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 건물이 약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 10층짜리 건물이다. 그럼 10층에 대한 주벽, 기둥, 그다음에 지붕을 모두 요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집합 건물은 각 호실마다 매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각 호실이 어느 정도 그 요건을 충족한다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뭐 지하층이 일부 분양되기도 하고 10층 뭐 예를 들어 고층 건물인데 전부 올라가지 않았어도 일부 분양되고, 그다음에 그 일부 분양됐다는 거는 분양되고 그 건물이 어느 정도 축소됐다는 거는 그 지하층이나 뭐 1, 2층, 10층 건물이 예정됐더라 하더라도
1층은 주벽과 기둥과 그 천정은 있는 거잖아요. 지붕은. 자, 그런 측면에서 집합 건물은 그 저당권 실행 당시에 건물 요건도 약간 완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 중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 성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